제주도로 한 달간 체험학습을 간다고 떠난 초등학생 조유나 양 가족들이 완도 이후의 행적이 묘연합니다. 경찰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 결정적 단서는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 조유나 양 가족의 행방이 한 달째 묘연합니다. 여섯째 경찰이 수색 활동을 벌이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지켜봐야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범죄라고 하면 강력범죄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또 교통사고를 당한 후에 사체가 유기되거나 아니면은 뭐 소위 말하는 그 유원지의 불량배들과의 충돌 이후에 이제 사체가 유기되는. 근데 그 공간들은 그런 공간들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범죄 위험성은 낮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족들의 재산 상황이라든가 이런 상황을 봤을 때 특별히 타겟팅, 그러니까 목적화된 형태의 범죄 가능성은 낮죠. 그 두 가지가 낮다고 하면은 아주 우발적으로 교통사고에 의한 건 이건 사실은 가능성이 너무 낮죠. 그러면 세 가지 가능성은 사고의 가능성도 낮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의 연루 가능성은 낮고 혹자들이 말씀하시는 혹시 뭐 이제 뭐 중국 관련이라든가 아니면 상당히 좀 뭐 소설 같은 얘기인데 그건 말 그대로 소설입니다. 그거는 네. 가능성이 워낙 낮기 때문에. 예. 네, 가장 먼저 이 체험학습 신청한 그 당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난달 17일에 조양의 어머니가 제주도로 한 달 동안 체험학습을 가겠다면서 신청서를 냈는데 급박하게 신청서를 냈고 또 이 신청서를 내고는 완도에 펜션 예약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체험학습을 갑작스럽게 냈다 네. 하더라고요. 그리고 당일은 또 아이 자체를 데리고 이제 결석을 한 거죠. 그런 경우가 좀 이례적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선생님하고 충분히 얘기를 한 후에 보통 내는 게 통상적인데 그럼 그 정도로 급박하게 아이와 가족을 피신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될 상황이 있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그 상황은 무엇인가 연관성은 있다. 근데 그게 범죄 연관성인 건 아니라 빠르게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완도에 예약을 하게 되고요. 제주도는 사실은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통상적으로 그냥 제일 멀리 제주도라고 하는 체험학습을 얘기한 것이지 네. 실제로 작정은 완도로 예전부터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행적 자체가 그 뒤에 23일부터 행적이 계속 완도를 들락날락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봤을 때는 제주도는 의미가 없는 거고 무엇인가 작정은 완도를 작정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 동안 약 4차례 완도를 들락날락한 부분이 좀 눈여겨보시는 부분입니까? 여기서 확실해야 되는 건요. 가족이 들락날락한 건지 아니면은 운전자만 들락날락한 건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지금 보통의 어떤 저희들을 표현으로는 주저반응 같은 주저 행동 같은 경우로 있을 때 가족 전체의 특정한 행동이 가족 전체가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도자, 주모자 뭐 이걸 뭐라고 표현해도 주 행동자가 망설이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반복적인 행동이 나타나는 경우는 이 극단적 선택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경우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가족은 어디 있었고 나머지 그거에 대한 걸로 이동으로 무엇인가 행위를 표시했다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펜션을 일주일 있었는데 네. 거기에 한 사람 혹은 거기 6일간은 빌려놨는데 굳이 그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명사심리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유원지가 있는데 네. 거기서 놀아야죠. 근데 그것도 아니고 차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한다. 그러니까 목적하고 공간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 행동에는 분명히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네. 또 경찰이 눈여겨보는 부분이 이 휴대전화가 다른 장소 그리고 다른 시간대에 모두 꺼졌다는 점인데 그러니까 어머니의 휴대폰은 새벽 1시 그리고 아버지의 휴대폰은 이 새벽 4시쯤 4시쯤. 해서 끊겼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할까요? 조금 더는 조양이 조금 먼저 끊겼죠. 네. 조양은 0시 한 40분에 20분 전쯤. 예, 어머니가 어머니 거는 그 30분 뒤, 네. 그다음에 3시간 뒤에 끊겼죠. 근데 조금 여기서 의문을 가져야 될 것은 아이가 휴대폰에 충전을 안 하고 다닌다. 말이 안 되죠. 그죠? 아이들은 게임을 하든 뭘 하든. 근데 바로 꺼졌다. 그거는 충전으로 꺼진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당연히 그것은 꺼졌거나 아니면 아예 6일 동안 아니면 그 안쪽에서 충전을 안 해놓고 있었을 상황밖에 추정하지 못하는 거죠. 그럼 그 6일 동안 거기 있는 펜션 주인이나 종업원들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여기 놀러 왔는데 왜 방 안에만 있느냐. 그렇죠? 그러면 그 안에서 다른 어떤 행동이 있었어야 되는 건데
있지 않은 행동. 그렇다면 하지 못하는 행동이라고 하면 무력화됐거나 아니면 다른 형태의 어떤 갈등 상황이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휴대폰이 바로 나가자마자 끊겼다고 하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31일인가요? 그 이제 풀벨라에서 나오는 예. 그런 그 영상이 이제 찍혔잖아요. CCTV 예. 영상이. 거기서 그 아버지가 이제 뭘 들고 있단 말이에요. 왼손에 비닐봉지 같은 거 들고 있죠. 그게 뭘까요, 그거는? 이제 여기서는 뭐 방송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지만은 저기 보신 것처럼 일종의 저희는 봉지라고 하죠. 일종의 제가 보기에는 약간의 가건물 같은 형태를 추려서 안에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흘러나온 거거나 아니면 이런 거를 청소한 거를 그 안에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저기 운반용 봉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것이 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다른 이동용이 없지 않습니까? 짐을 가져 나온 것도 아니고 달랑 왼손에 저거라고 하면은 저거는 저 아이와 관련된 거라고 보일 수 있는 거죠. 네. 제가 저걸 보면서도 좀 고개를 가웃했던 것이 보통은 저 아이가 지금 한 40kg 정도 예. 된다고 하고 10살이고 그러면 아버지가 보통 그렇죠. 힘이 좋기 예, 때문에 예. 앉기 마련인데 예. 아버지는 비닐봉지 하나를 들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행동도 없구나. 사실은 딴 행동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지금 저기, 휴대전화를 보고 있죠. 있고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급박했다면 본인이 안고 뛰어야 되는 건데 그것도 아닌 거죠. 급박한 건 아닌 거죠. 근데 급박함은 어머니한테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아버지는 안 느껴지죠. 그럼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심리적인 괴리가 상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보시다시피 아이의 무게 중심이 왼쪽으로 쏠려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어머니는 오른쪽으로 그걸 지탱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면은 이제 보통 이런 상태에서는 상당히 그 본인의 이 상황을 통제 못하는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잠을 자는 상황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 완도에 진입하는 모든 다리에는 CCTV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조양 가족이 완도로 들어오는 모습은 찍혀 있지만 나가는 모습은 CCTV에 찍혀 있지 않습니다. 남창대교로 들어왔다 고금대교로 나가는 거 했는데 마지막에 신지도에 들어올 때 네. 고금대교 들어온 다음에 그 뒤에 나가는 것이 안 찍혀 있죠. 근데 보통 이제 그런 말씀도 하시죠. 뭐 다른 어떤 배를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근데 저기는 저 두 길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저 보신 것처럼 CCTV가 명확합니다. 네. 그러니까 숨어 있다고 하면은 그 안에 있는 거고 숨어 있다고 하면 그건 이유가 없는 거죠. 왜 숨어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지금 저 가족이 숨어 있을 이유가 없는 거니까 본인들이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쫓기는 것도 아니라고 하면은 저 안에 있는 건 맞는 거죠. 그럼 저 안에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차만 있는 건지 이것을 또 경찰에서는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속 탐지기를 이용해서 바닷속을 뒤지는 이유도 차를 찾되 사람을 같이 찾는 거랑 아니면 차만 찾고 사람은 별도로 찾는 거랑 두 가지 병행하고 있는 겁니다. 조양 가족이 이 생활고를 겪고 있는 정황들도 나왔습니다. 빚독 쪽에 좀 연락이 닿기 힘든 곳에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고 이 생활고를 겪은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뭐 어떤 언론에서는 뭐 1억이다라고 하고 2,700만 원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저 생활고라고 하는 건 상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 가지고도 사람을 죽일 수 있고 뭐 그때는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은 매덕 가지고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 가족의 심리적인 어떤 충격의 뭐 완충 상태가 어느 정도가 중요한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저 집은 관리가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경찰에 들어가 봤을 때는 상당히 신경이 안 써진 상황이었다. 네. 아니, 그거는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이미 마음은 저 집을 떠났다는 건 확실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 집을 떠나야 될 이유에 대한 심리적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경제적 요건이라고 하면은 안 좋은 상황을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저희가 뭐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서 어떤 걸 얘기하기도 사실 조심스러운 그렇지. 게 사실입니다. 뭐 지금 간절하게는 어딘가에 좀 무사히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되게 큰데 그럼에도 워낙 좀 뭐랄까요 좀 이상한 부분이라든지 그렇죠. 쉽게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짚어보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경찰에서 발표를 할 때 그 조양 가족의 생존 반응으로 보인 생활 반응이 끊겼다. 이거는 어떤 의미인 겁니까? 생활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휴대폰의 마지막 이 삼각으로 추정할 때 거기서 끊어지는 값이 단절되는 거 그걸 의미를 하고 파워 오프라고 보면 되나요? 아니죠. 그거 또 다른 파워오프만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값이 사라지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그걸 반응이고 물론 종합적으로 이제 이 어떤 뭐 카드 쓰는 거라든가 아니면 시야 이런 것도 다 포함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거는 휴대폰 신호 자체가 오프되는 거. 그게 이제 강제 종료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은 자연적으로 침수에 의해서 단선에 의해서 사라지는 그걸 이제 그 반응이라고 하면은 하필 그게 한국 그러니까 이제 바닷가 연낸다 있다고 하면은 그쪽에 이제 그 차라든가 사람이 거기 있을 것이다라고 경찰은 추정하는 거죠. 왜냐하면 저긴 다른데 나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숨을 데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활 반응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기서 조금 오해가 생기는 거는 전원을 끈 거냐 아니면 전원 자체가 오프된 거냐 아니면 뭐 네. 이런 부분은 이 기술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기종도 있고 이 부분은 이제 침수가 됐으면 그러니까 오히려 세 대가 동시에 꺼졌다고 하면은 이거는 사고죠. 네. 왜냐하면 같은 시간에 물에 들어갔으니까. 근데 순차적으로 꺼졌다는 것은 꺼져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가장 먼저 꺼진 사람이 능동적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능동적이지 않죠. 가장 나중에 끈 사람의 주인이 능동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꺼진 핸드폰의 주인의 답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그런데 이 일가족 전체가 사라졌는데 조양만 이름과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사실 조양의 어머니, 아버지의 이름이나 사진이 공개되면 더 이렇게 찾기가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이유가 왜 그런 겁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성인 실종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후 시스템이죠.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실종 관련 아동 관련된 법이 있기 때문에 교육 당국에서 그걸 공개될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고를 한 거고 성인들 같은 경우는 스스로 사라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다 귀찮아. 내가 사회관계 다 끊을 거야. 그거는 본인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난 다 끊을 거야라고 했는데 강제로 저 사람 찾겠다고 신원을 공개해버리면 그 사람한테도 분명히 그런 관련된 인권이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는 거죠. 성인들은. 근데 이거는 아이가 공개된 것은 이건 그것과 상관없이 부모와 상관없이 아이의 인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강제로 공개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스스로 실종이라고 하는 가출이라고 하는 걸 한다는 게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개한 겁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이 수사가 장기화될까요? 보통 이런 경우는 기점이 있습니다. 5일, 뭐 10일. 왜냐하면 그것은 이 사람의 어떤 생존에 있어서의 어떤 사이클인 거죠. 아이들이 이틀을 넘어가지 못하죠. 왜냐하면 배고프고 보채고.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5일 정도 지나면 지치고 그래서 아무리 동굴 속에서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부패,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예입니다. 시신이 부패고 떠오릅니다. 그게 또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5일, 7일 이런 기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도 그것도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차가 사고에서 바닷속에 들어갔다고 하면 지금 어제 그저께까지는 못 나와도 부패가 돼서 그러니까 시신만 떠오른다고 하면 떠오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어떻게 되든 나오게 됩니다. 근데 불행하게 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네. 아직은 또 추측일 뿐이니까요. 예, 그렇죠. 지금 조양의 가족이 탄 차량이 은색 아우디 A6 차량 0358447입니다. 많은 신고 그리고 제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